8월 들어서 이번 주를 보내는 가운데 주식 시장이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 주식 시장에 계속 발목을 잡았다고나 해야 될까요? 찝찝했던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를 보내면서 중요한 변곡점을 좀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원 환율, 그리고 국제유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자, 최근에 요 세 가지 변수들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결정적인 주식시장에 어떤 강세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주식시장에 쌓여있던 어떤 긴장감, 두려움, 이러한 것을 완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달러, 원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일까요?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달러 환율과 그리고 국제유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외계인이라고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달러 환율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 환율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증시 토크에서 요 두 숫자를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1200원 또는 1300원. 그러면서 요 기준 라인을 쭉 그어놓고 저 임계치를 벗어나면은 주식시장이 바닥 권역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곤 하였습니다. 물론 저 임계치를 벗어났다고 해서 바닥권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 달러 환율 영역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시장은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달러 환율이 1200원 넘어서 1300원 가까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였었고, 그리고 2015년 말에서 2016년 연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 당시 그때 유럽 위기, 미국 위기 그러한 시점에도 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1200원을 두 시기 모두 1200원을 넘어갔을 때였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200원, 1300원 넘어간 이후에 좀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 1200원, 1300원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까지 강세장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 1200원, 1300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 영역을 넘어가고 어느 순간 이렇게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반복하다 보니 달러 환율이 1400원,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세였죠. 이러한 우려가요. 오늘 어떻게 바뀌었느냐? 1300원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가 상승 추세, 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갔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긴 합니다. 다만 저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이 되게 된다면 추세 이탈을 만들게 되고 달러 환율이 기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바닥권역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드릴 국제유가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면 달러 환율이 오늘 1300원을 갑자기 깨고 내려간 것은 요 이유가 크긴 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WTI 기준 국제유가가 90달러가 붕괴됐고요.
WTI 선물 기준으로 해서는 88달러 선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국제유가 200달러 가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는데 전혀 정반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생각해보면 2020년 4월에 국제유가 선물이 마이너스였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뭐 130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다 보니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국제유가의 급등은 인플레이션의 원흉이었죠. 생산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이것은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하면 뭐 휘발유와 같은 연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큰 변수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요, 주유소에 휘발유 값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소비자 물가가 안정을 취하게 되겠죠. 이것은 결국 뭐 전 세계적인 긴축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게 시간차, 수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7월까지, 올해 들어서 7월까지 150억 달러의 누적,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큰 수치죠. 그로 인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반복이 되게 되면요, 달러원 환율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이거 한국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원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역 수지가 안정이 되고 다시 흑자 기조로 돌아서면서 달러원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즉, 앞서서 이야기 드린 달러원 환율 추이가 1,300원을 깨고 오늘 내려왔는데 그 추이가 뭐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계속 뭔가 달러 환율도 안정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 국제유가의 안정은 우리나라 물가뿐만 아니고 전 세계 물가에 긴장감을 해소해 주고요. 그리고 달러 환율에도 부담을 줄여주게 되고요. 또한 무역 수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국제유가 90달러 선 붕괴는 중요한 이슈이고 증시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컴백, 외계인의 컴백을 이야기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행태를 보다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기계적이다. 외국인의 매매를 보면 이거 무슨 로봇 같아요. 로봇. 로봇 태권브이. 아니죠. 뭐 로봇 외계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외계인 같은 로봇이에요. 감정이 없습니다. 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뭐 긴축을 한다? 아니면은 무슨 재정 위기가 있다 그러면 돈이 쫙 빠져나가면서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좀 뭔가 긴장이 해소됐다? 돈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매우 기계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패시브 전략에 의해서 뭐 국가 간의 비중이 조절이 되면 그에 맞춰서 또 기계적인 매도와 기계적인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도할 때는 아래 호가를 때리면서 주식시장을 까고요. 매도를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윗호가를 기계적으로 치면서 매수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다 보니
시장의 주도권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록 2020년 연초 이후 지난달 초까지 70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어요. 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 물량을 거의 다 흡수해 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이전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일방적으로 쏟아졌다면 주식시장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 달러 환율이 고공권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추세가 전환될 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7월 이후 최근까지 3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위토가를 때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다 보니 시장이 생각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지수가 조금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요 순매수 속에는 또 공매도 물량의 쇼커버도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떠한 이유에서든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가고 국제 유가도 하향 안정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등락 속에서 기조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컴백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시장에 온기를 더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긴장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던 이러한 공포심리, 불안감, 이러한 것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 세계 변수는 언제든지 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하향 안정세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툭 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게 하고 있으니까 잠깐 마음은 편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우리가 튜브 탁 몸에 두르고 물놀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 휴가지에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행복한 금요일, 그리고 행복한 휴가,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중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